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4일 오후 2시 35분입니다. 중국군이 예고한 대로 대만 주변에서 본격적인 실전 훈련에 돌입을 했습니다. 우선 20여 대의 전투기를 출동시켜서 대만의 항공식별구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항공식별구역이라는 것은 영해나 영공 개념하고는 다르고요. 그거보다 조금 넓은 지역에 설정을 해서 이 지역으로 비행기가 들어오면은 식별을 한다는 뜻입니다. 식별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항공기를 띄워서 그 침입한 항공기 옆에 딱 붙어 가지고 같이 감시를 하는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해상에서 또는 공적 영공위에서 이루어지니까 이게 국제법 위반은 아니니까 무슨 발포를 한다든지 하는 행동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실전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6개 해역은 이미 중국군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 6개는 대만에 쫙 붙어 있는 해역인데 그 중에 3곳은 대만의 영해를 침범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문제죠. 영해는 세계적으로 12 노티칼 마일로 되어 있습니다. 해안선에서 12 노티칼 마일, 노티칼 마일이라고 하면은 일반 마일하고는 다릅니다. 노티칼 마일은 1852m입니다. 1852m니까 일반적으로 육상에서 쓰는 마일보다도 깁니다. 그러면 약 한 22km 되네요.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이 비행기와 배는 노티칼 마일을 씁니다. 세계 공통적입니다. 요새 언론에 마일 할 때 그게 비행기와 선박에 관계될 때는 1852m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72시간 동안 계속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여러 군데 여파를 남기게 됩니다. 우선 아시아나 항공이 주 6회 대만 직항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비행 시간을 출발 시간을 조정한다든지 아니면은 아마 비행 스케줄을 변경한다든지 우회한다든지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 선박 항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3일간이니까 3일간의 그 혼란이 끝나면은 회복되겠지만은 또 계속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계속 압박을 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 대만 해협은 가장 좁은 데가 130km 됩니다. 대만 해협은 세계에서 이 화물선이라든지 뭐 군함까지 포함해서 어쨌든 선박이 가장 많이 통과하는 해협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가장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바 해협보다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여기 동북아시아, 중국, 한국, 일본, 대만과 저 중동을 연결하는 주 항로입니다. 중동에서 원유를 수입을 할 때 저도 그 배를 타고 온 적이 있습니다만은 쭉 인도양으로 나와 가지고 말라카 해협을 지나서 그 다음에 대만 해협을 지나게 됩니다. 통계를 보니까 이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의 한 반 정도가 대만 해협을 통과한다는 통계도 있고요. 대형 선박일 경우에는 80%가 대만 해협을 통과한다고 하니까 대만 해협이 막힌다든지 하면은 이건 세계 경제에 치명타를 줍니다. 미국이 항상 주장하는 게 자유통항입니다. 자유무역을 가능하다고 하는 게 자유통항인데 자유통항을
중국이 위협한다 이거죠. 중국은 대만을 주권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중국의 일부로 생각하므로 이 대만 해협을 공해로 인정하지 않고 내해로 인정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앞으로 군사훈련이라고 하면은 바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데 뭐 미사일 발사, 함포 발사, 비행기 출동, 이걸 통해서 대만을 급줄려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실제 대만의 상륙작전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연습을 하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여기에 대만과 미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겁니다. 원칙대로 하면은 영공을 또는 영해를 침략하면 발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발포를 할 수 있을까요? 발포할 수 없으면 그 뒤로는 대만을 얼마나 만만하게 보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은 구경꾼 역할만 할 수 있을까요? 미국은 여기에 대비해 가지고 일본에 기지가 있는 제7함대가 현재 로널드 레이건 호를 필리핀 근해에 지금 대기시키고 있는데, 이 항공모함 하나로는 중국의 이 강력한 군사력을 견제하기가 아마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미국의 힘이 압도적일 때는 중국이 군사훈련을 하든 말든 그거 다 무시해버리고 대만 해협이나 이쪽으로 항공모함을 보내가지고 유유히 통과함으로써 길을 죽이는 그런 전략을 써왔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마 지켜봐야 하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문제가 아닌 게 실전 상황입니다, 이게. 그리고 현재의 입장에서는 대만이 매우 약한 것 같아요. 미국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지 않으면 대만이 외톨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는 뭐 자신의 개인적인 소신 플러스 민주당이 다가오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일단 중국에 강경하게 보이는 게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득을 받다 하지만은 대만이 과연 이번 이 사건으로서 무슨 이득을 봤을까 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 국제적인 평가가 매우 부정적입니다. 실제로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 중에는 대만은 내심으로는 낸시 펠로시가 오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을 것이다. 온다고 하니까 말릴 수는 없는데 라는 글을 쓴 걸 본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낸시 펠로시 떠난 다음에 어마어마한 중국의 군사력을 감당해야 할 나라는 저 외로운 섬에 있는 2,300만 대만 국민들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외교적으로는 고립무원이죠. 훌륭한 산업과 1인당 국민소득에서는 거의 일본을 추월할 정도로 또 민주주의를 하고 하는 근사한 나라를 만들었지만은 중국이 작심하고 통일하려고 할 때 미국이 과연 파병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크라이나 사태 때 보여준 미국의 자세는 뭐냐? 무기는 대주지만은 미군은 가지 않는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아시아에 미국이 육군을 보낸다? 이거는 아마 큰 결단이 필요할 겁니다. 트루만 대통령 같은 위대한 정치가가 아니면 그런 결단을 내리기가 어려울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 동아시아에서 육상 전투를 하면 혼이 난다 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태평양 전쟁 때 일본하고 싸워가지고 이겼지만은 정말 고전을 했습니다. 6.25 때는 중공군, 북한군을 상대로 싸워가지고 완전하게 이기지도 못하고 막 휴전했습니다. 또 월남에서는 그 끈질긴
월남군과 싸워서 져버렸습니다. 1승 1무 1패입니다. 이 동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그 가부장적 문화에다가 또 공산 체제라든지 이런 이념이 들어가면은 끝까지 싸운다. 이런 동아시아의 육군을 상대로 미군이 싸우는 것은 그건 곤란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대만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도울 수 있느냐? 이걸 잘 간파한 사람이 시진핑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진핑이 대만을 먹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요사이 점점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또 시진핑 또한 자신이 장기 집권하면서 적어도 모택동 등소평 정도의 역사에 남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개인적 야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만족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대만을 흡수 통일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실전 훈련에서 제일 문제는 우발적 사고입니다. 수많은 선박과 수많은 항공기가 동원되고 여기에 중국군, 미군, 대만이 서로 막 섞여서 돌아갈 때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하고 그 사고가 더 큰 충돌로 발전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악몽인데 앞으로 3일 동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요걸 잘 들여다보고 있는 자가 지금 김정은일 겁니다. 김정은은 지금 핵실험을 언제 할 거냐 하는 그 타이밍을 보고 있습니다. 8월 하순에 가면은 한미 군사훈련이 재개되는데 그때 맞춰서 할 거냐, 아니면은 지금 대만 위기가 발생했으니까 이때 핵실험을 해가지고 미국의 관심을 그쪽으로 끌어서 중국을 도와준다. 그러면 중국도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1시간 전부터 실전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부터는 우리 국가 지도부도 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대만 해협, 대만 상공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게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